안녕하세요. 서비스 니드잇을 개발한 프로젝트 12조 기분이 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기획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내 기부 규모는 2009년 기준 9조 6천억 원에서 2019년 기준 1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을 만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이 중에 6, 70%는 개인의 기부로 형성되어 있을 만큼 개인의 기부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부할 단체나 캠페인을 찾을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렇게 NGO 투명성 논란이 항상 일어나듯 어느 단체가 투명한지 어떤 단체, 어떤 물건이 진짜로 필요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기부를 하기까지 진입 장벽이 꽤 높다고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 직접 기부를 받고 싶은 물품이나 재능을 업로드하고 기부자들 역시도 기부하고 싶은 물품이나 재능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카테고리를 통해서 필터링을 자유롭게 해서 원하는 물품이나 재능, 그리고 카테고리 지역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관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자유롭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메인 타겟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에 익숙하며 기부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 그리고 기부를 검증된 기관에게 하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메인 타겟팅과 또 이런 타겟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기대되는 기대 효과는 하나가 아닌 검증된 기관에게 기부를 함으로써 재판매를 방지하여 안정성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댓글을 이용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부 물품, 그리고 또 기부자를 모집, 그리고 또 참여를 함을 통해서 기부의 투명성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GPS를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기부기관 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이제 기부 게시물을 통해서 태그 카테고링, 그리고 위치를 카테고링 할 수 있어서 다양한 필터링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기부의 편의성이 상승됩니다. 다음은 유저 페르소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대 대학생 A씨입니다. 20대 대학생 A씨는 가지고 있던 여분의 물건을 좋은 마음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인 디그 서비스의 무료 나눔을 통해 기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그 서비스에 다시 접속을 했을 때 물품을 받아간 거래자가 다시 해당 서비스에서 재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이후 앞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절대 기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실시간으로 검증된 기관에게 기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0대 직장인 A씨인데요.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분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겨서 기부 단체를 알아보고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부하고 있는 물건이나 돈이 이 기부 단체에서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참여나 금액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부에 대한 정확한 상세한 후기를 본다거나 이제 담당자하고 소통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씨와 B씨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은 검증된 기부 단체와 실시간으로 또 그 담당자와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과 개요를 통해서 저희는 프론트엔드에서 이러한 페이지 등을 구현해 담았습니다. 일단 제일 메인 기능은요, 메인 페이지인데요. 멤버뷰와 센터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용자로 접속을 한 경우에는 센터들이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멤버뷰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사용자로 접속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센터뷰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시물과 기관 사용자는 검색 페이지에서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 페이지에서는 아까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하는 형태로 기부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부를 참여한 이후 기관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기부 약속을 잡을 수가 있고 그 기부 예약 현황은 예약 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내 정보 페이지에서는 가입할 때 입력했던 정보들을 비밀번호 및 전화번호 그리고 또 지역 자기소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이런 페이지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 주요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양방향 기부 매칭을 위해서 게시글을 기관용, 개인용으로 분리하여 기관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보는 게시글을 다르게 했고, 서비스 규모가 커졌을 때도 불편함 없이 모든 사용자가 좋은 피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증된 사용자인데요. 검증된 사용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메일 SMTP 서버를 통한 이메일 인증과 또 공공 오픈 API 연동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보다 검증된 사용자 간의 기부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용자, 그러니까 센터와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러한 게시물들을 유저들이 자유롭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도록 쿼리 DSL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테고리, 태그, 그리고 위치 등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 원하는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알림 채팅에서는 웹소켓과 스톰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알림, 그리고 기부 거래를 위한 채팅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기획 설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주요 기능 UI 플로우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면은 카카오맵 API를 연동한 GPS를 이용하거나 혹은 도로명 주소 API를 사용하여 유저의 위치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한 후에는 자유롭게 유저의 위치 정보 및 비밀번호를 마이페이지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필터링해서 확인하고 기부 희망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서 해당 게시물에 참여하여 채팅을 통해 약속을 잡고 또 해당 예약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부 희망글 참여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센터 담당자가 기부를 희망한다는 게시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심센터로 이 센터를 등록해 놓은 회원에게 알림이 전송이 되고요. 이걸 확인한 회원은 신청 댓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 댓글이 작성되면 이 게시글을 쓴 센터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댓글 작성자들 중에서 센터 담당자가 선택을 해서 1대1 채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원과 센터 담당자가 자유롭게 채팅을 주고받게 된 후에 기부 거래 일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센터 담당자도 할 수 있고 회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쪽이 일정을 잡고 또 상대방이 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이 이제 거래 일정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시연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는지 궁금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협업 툴만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채널로서는 슬랙, 디스코드, 지라를 사용하였는데, 슬랙에는 굵직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인 채널로서는 디스코드를 사용했는데, 매일 모든 스크럼을 디스코드에서 진행하도록 했고, 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통일된 스크럼을 진행하여 각각 파트별 진행 상황을 공유 완료한 후, 그리고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로 다시 나누어져 다시 세부적인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각각의 협업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라를 사용해서 이를 배분하고 개개인의 개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피그마로 전체적인 페이지와 세부적인 UI를 기획한 후 리액트 JS를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UI는 MUI5 버전과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함께 사용하여 구현하였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어차피 사용할 거라면 도큐먼트가 좀 적어도 최신 기술을 사용해보자 하는 니즈가 있어서 MUI5 버전도 사용했지만 별도로 리액트 라우터 돔 역시도 버전 6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전역 상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API를 사용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서비스 사이클이 높은 실제 서비스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서비스 규모가 리덕스를 사용할 만큼은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컨텍스트 API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니드잇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분리하여 배포했는데 프론트엔드는 네틀리 파일을 이용하여 좀 더 편의성이 높은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백엔드의 서비스 구조인데요. 백엔드의 배포 과정은 GitHub 메인 브랜치에 푸시를 하면 GitHub 액션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자르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자르 파일과 쉘 스크립트 파일을 압축하여 S3에 업로드 후 EC2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S3에 업로드된 Z 파일을 EC2로 가져와서 배포를 진행하고요. 작성한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서 자르를 실행시켜 배포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토큰으로 헤더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연결을 위해 HTTPS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API에 호출을 하여 알맞은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웹소켓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실시간 양방향 통신으로 해당되는 알림이나 새로운 채팅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알림은 미리 정의한 알림 생성 서비스를 이용해 웹소켓으로 알림 데이터를 전송, 채팅은 채팅 메시지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유효성을 검증한 후 웹소켓을 통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DB에 관련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팀원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부희, 박광규, 이하정, 김태중, 김영욱, 박규란, 윤상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괄 팀장을 맡아주신 김부희 팀장님, 그리고 백엔드의 팀장이신 이하정 팀장님, 그리고 프론트의 팀장을 맡아주신 김태중 팀장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원 소개를 마치겠고, 저희 팀원들이 각각 맡아서 했던 업무들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니드잇에 대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니드잇이었습니다.